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톡방에서 아니 이제 유튜브에서 실전 투자 기법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원래는 이제 비공개 영상이에요. 근데 비공개 영상인데 이제 이번만 좀 공개로 해서 좀 풀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먼저 본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 실전 투자 기법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하고 이제 공략을 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이제 뭐 카톡방을 보면은, 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종목에 대입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호이님이 올려주신 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또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드림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좀 그 기법을 조금 더 이제 다듬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제우스 종목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조막손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우스를 가지고 이제 요번에 기법을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맥점 자리를 잡아보면은 요 구간이 되는데, 지금 이제 표시한 이 구간이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제 잡아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좀 가미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우스에 대해서 좀 좀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니까 어떤 업종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우스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제조업황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반도체 시장과 이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른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증시 레포트 자료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우스 레포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이전에 있던 것, 옛날 것들을 생략을 하고 최근에 나왔던 게 2017년도 4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때 이제 관련주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일단 헤드라인만 좀 보면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제우스 이제 앞으로 부각될 시점이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장비주다. 그리고 전방업체 증설 수혜로 한 단계 점프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뭐 그 레포트들이 다 비슷해요. 요번에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제 뭐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가는 부분인데, 일단 요것도 이제 그 기간에 대한 그 해당 증권사에 대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뭐 100%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레포트가 뭐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업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실적이 증가할 거라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전방업체가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봤을 때, 일단 요번에 실적이 지금 이게 나온 그 레포트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7년도 4월 달과 2018년도 7월 달이거든요. 자, 요거를 좀 먼저 차트에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주봉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17년도 4월 달에 나왔던 때가 이때 레포트가 나왔고 2018년도 7월 달이 자 이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그 제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나온 기사가 이제 2구간이라는 거죠. 2구간.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차트의 고점 자리에서 이런 레포트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팩트인데, 그럼 일단 이 실적이 좋은 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았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전방업체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인데, 자, 요거를 일단 보기 전에 봐야 될 게 이 제우스에 대한 과거 주가 흐름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우스라는 게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4년도부터거든요. 2014년도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이유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얘네가 연간 실적 나와 있는 편람에서 보면은 아쉽게도 201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올라간 시점이 2014년도였죠. 보시면 2014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4년도 실적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비교해야 될 게 이 과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를 살펴보면은 자, 최근에 나온 공시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일단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자, 일단 2014년도에 매출이 증가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매출 증가 이유가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은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2013년도 매출이거든요. 2013년도 매출이 아무래도 2014년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013년도에 선반영되는 시점에 어떤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나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13년도 매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31%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무려 400%와 600%가 올라갑니다. 자, 2012년도 대비 13년도에 이렇게 매출 성장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뭐죠?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LCD 업체에 대해서 중국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방금 나왔던 기관들의 레포트 기사와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즉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뭐 전방 사업이 좋아가지고 증가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상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부분이요. 고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매출 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600% 400%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2012년도 때 그 왜 매출이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갑자기 600% 400%가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보려면 역시나 다시 한번 더 공시로 넘어와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날의 매출 실적이 되겠죠. 2012년도 실적을 봐야 되니까
자, 사업보고서 2012년도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이제 실적이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매출액이 여기 보시면 이게 2012년도 매출액인데, 보면은 지금 1,500억이에요. 1,500억이 잡혀 있는데, 자, 요거를 다시 꺼버렸네. 예. 지금 와서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12년도 매출액이 1,500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3년도 매출액이 이 30% 증가를 했죠. 30% 증가해서 아까 얼마였지? 예. 자, 2,000억이 됐어요. 예. 2,000억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2,400억, 2,900억, 그리고 3,000억 계속해서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과거의 매출이 계속해서 뭐 1,000억 원대여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면은 그 말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더 사업보고서로 넘어와서 보면은 얘네가 지금 다시 재무로 넘어와서 보면은 쭉 내려가서 2012년도 매출액은 1,500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2011년도 매출을 보면은 얼마로 되어 있죠? 네, 2,600억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전년도는 2,500억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자,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12년도 매출액이고 이게 11년도 매출액이고 이게 10년도 매출액이에요. 근데 지금 12년도만 1,000억 원대로 떨어진 부분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13년도의 매출액이 얼마였죠? 13년도가 매출액이 2,000억이었죠. 그리고 14년도가 그다음에 2,400억인데 지금 보면은 원래는 꾸준히 나오다가 2012년도와 13년도에서만 이게 매출이 갑자기 빠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단발성, 그러니까 매출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인 부분을 보면 단발성인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발성인 요인이 뭐였냐면은 이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전방 사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반도체와 지금 LCD 쪽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을 보면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지금 45%, 요거는 이제 최근 기준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26%.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13년도에 좀 그 투자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좀 약간 부진이 나오면서 이제 매출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단발성으로 매출이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근데 단발성으로 안 좋았었는데 그 다음 이후에 다시 주가가 매출액이 회복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600%, 400%로 잡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오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꾸준히 잘 나오다가 갑자기 한번 쭉 빠지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더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눈길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 주체들이 살펴봐가지고 600%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근데 원래 보니까 과거의 매출이 꾸준하다. 근데 요번에 최근에 중국과 그리고 국내 반도체 그리고 LCD 사업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 수급들이 붙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대 수급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기대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4년도 이후에 지금 매출 실적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2,400억, 2,900억, 3,500, 그리고 4,500.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요번에 지금 2019년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매출 실적까지 나왔어요. 3분기 매출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어림 잡아 보면은 지금 기관들 레포트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는 건 이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림 잡아서 2019년도 매출을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보고서, 이게 사업 보고서니까 전체 보고서로 해서 2019년도 3분기가 이제 11월 14일 날 나왔죠.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얘네 이제 매출 내용이 나와요. 매출 구조가 쭉 나오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주력 매출 사업이죠. 지금 주력 매출 사업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제품에 대한 현황인데, 지금 LCD 장비와 반도체 장비가 원래 주력 사업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지금 요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 정도 나왔다라는 게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이제 LCD 장비가 460억 정도고,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144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모호하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기준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2018년도죠. 매출액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은 원래 2천억 정도가 나왔고, LCD 장비 쪽은 지금 보시면은 1300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3분기라서 1분기가 더 포함돼야 하지만은 1분기가 더 포함되더라도 사실 2018년도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말은 즉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다시 차트로 넘어오면은 결국에는 가장 매출액 정점을 찍었던 시점은 언제다? 2018년도 이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매출액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고, 여기서부터는 좀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쭉 흘러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적정 매출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빠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해볼게요. 지금 요번에 2019년도 때 1분기 때 700억, 그리고 6월에 이제 900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재무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누적을 보면은 요번에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자, 770억이거든요. 요걸 이제 3분기 합치면 250억이에요. 2,500억 원이에요. 2,500억인데, 다시 연간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2,500억 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4분기 실적을 대입해야 되는데, 일단 4분기는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전년도 거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거 4분기를 참고를 해보면은 일단 980억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8년도가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9년도 4분기는 이것보다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제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서 이제 980억이라고 잡아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2,500억에 이제 그냥 백보 양보해서 1000억 잡겠습니다. 그럼 잡아버리면은 3,500억이거든요. 자, 3,500억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 매출에서는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즉 2017년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 그래프를 보면은 정점을 찍고 이제 한 요 정도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9년도 이 시점이.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기대가 될지, 그리고 아니면 실적이 계속해서 빠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제품
살펴봐야 되는데, 얘네 제품 특성상 살펴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빠지는 구조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다시 한번 이거는 관련 레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생산하는 장비는 다양한 전방 사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 회사 대비 매우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매출이 빠지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 정도 유지가 되거나 혹은 여기서 빠지더라도 이제 조금 야금야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과거 실적 2014, 15, 16년도의 실적은 받쳐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주가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2천억 원대가 여기에 매출해서 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주가의 이제 실적 성장성하고, 그러니까 기대감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뻥튀기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거품이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지냐 측정을 해봤을 때, 지금 과거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잡고 보면 1.5배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가 적정 주가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반영을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혹은 조금씩 빠지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적정 주가 구간은 이제 이 구간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잡아 나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실전 투자 기법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그 매매 단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일단 여기에서도 무리 없이 공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다시 아까 그 하단선 밴드를 잡고 공략을 해야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전략을 이제 기업 실정 부분이라던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마냥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제 타점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카톡방에서, 자, 지금 이거 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차트로 해서 이제 이 구간이죠.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본다라는 내용이 이제 역삼동 조막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 역시도 봤을 때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뭐 제우스라는 종목도 있지만은 이야기했던 이제 에스텍 파마, 요거는 제가 다른 분이 이야기했나? 네, 제가 이야기했나? 아무튼 에스텍 파마라던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라테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네오위지 홀딩스라던가,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면서 매수 타점들이 오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투자에 대입을 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면서 그 기법을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실전 투자 기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해 나가 보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사실 진짜 기초적인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기본기만을 다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습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그냥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그냥 바로 습관으로 그냥
보자마자 여긴 매수다, 여긴 매도다,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올라온다면은 이제 그 다음 기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풀어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